네, 이틀 후인 5일 이 토요일에 열리기로 된 미북 실무 협상을 위해서 오늘 북한 대표단이 평양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실무 협상이 열리는 장소인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명길 순회대사는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 앞에서 매우 긍정적인 언급을 해서 이번 미북 실무 협상에 큰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스웨덴으로 떠나는 북한 대표단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거나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막상 취재진과 만나자 아주 많은 말들을 했어요. 이 조미 실무 협상을 하러 간다. 그러니까 미북 실무 협상이죠. 미북 실무 협상을 하러 간다. 아주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뭐 무난하게 협상하러 갑니다. 뭐 잘 봐주십시오. 뭐 이 정도 하고 들어가면 무난한 건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굉장히 히트였죠.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 얘기했고요.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 굉장히 굉장히 좀 직설적이라고 그럴까요? 직설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상 그 취재진 앞에서 북한 대표단들이 이 얘기를 잘 안 하고요.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무언가 대단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물밑에서의 어떤 미국과 북한의 접촉에서 뭔가 좀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미국이 보내온 새로운 신호인데 이 새로운 신호가 있다고는 했는데 그 새로운 신호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궁금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모든 걸 떠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오늘 김명길 순회대사 출국하는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측에서 이제 대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그렇죠. 특별 대표란 말이죠. 대표죠. 근데 뭐 김명길 순회대사도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언급했지만 스티브 비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맞습니다.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가. 그래서 뭐가 지금 있긴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데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워싱턴 DC의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문했습니다. 이 개천절 그리고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리셉션이 워싱턴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렸고 여기 초대받아서 참석했는데요. 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취재진들이 거기서 북한과 관련된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물어볼 텐데 의례적으로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건데 그러질 않고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이런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단순하게 그냥 뭐 립서비스라고 하긴 좀 그냥 넘기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한반도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외교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이런 아주 얘기를 해서 거창하네요. 거창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저도 이 영상으로 봤지만 굉장히 표정이 밝았어요. 표정이 밝았고 좀 웃음을 띠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좀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좀 물밑에서 뭐가 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 그 주미한국 대사관의 행사가 이제 저녁까지 밤까지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집에 가는 게 정상인데 일하러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또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늦은 시간에 일하러 간다는 건 또 북한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북한은 그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낮 시간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김명길 북한 대표단 대표와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뭔가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런 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미북 실무 협의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북한 협상단의 대표가 원래 최선희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최선희는 안 떠났을까요? 오늘 떠나나?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선희 그 외무상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스케줄 잡힌 게. 예, 그래서 뭐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김명길 순회대사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이 실무 협상을 좀 주도하는 것 같아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고 어차피 최선희 부상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이 되는 상황일 테니까 그거는 뭐 최선희 부상이 직접 가나 안 가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워낙에 그동안 사실 기대감이 높았다가 사실 또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는 없겠죠. 장담할 수는 없을 거고요. 섣불리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미국과 북한 협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외교관들의 언어라는 게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굉장히 그 복잡하고 좀 추상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앞서 전해드렸던 김명길 순회대사의 말이라든가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말 이 보면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라고 넘길 수 없는 좀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만한 좀 어떤 합리적인 그런 좀 근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희망을 언급한 것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것과는 달랐고 뭔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줬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박스가 이번 실무 협상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이번 미북 협상과 관련된 여러 명의 정보원들을 소스로 자신들이 취재했다고 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이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할 또 협상에서 타결할 핵심 내용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 쪽에서는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해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지금 이번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김명길 이 순회대사가 미국 쪽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사실 대북 제재를 일부라도 완화해 준다고 한다면 이건 새로운 신호라고 볼만하죠. 그렇다면 김명길 순회대사의 발언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대가를 내놓는다면 미국은 반대급부로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추정하기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영변 핵시설의 해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만 갖고는 좀 그렇고 영변 핵시설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그 정도가 되면 그걸 받으면서 미국이 줄 거는 대북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다. 이 정도면 이번 그 스톡홀름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금 박스의 예상이 나와서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티븐 비건이나 김명길 두 사람의 말한 내용이나 오늘 어제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미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긴 시점인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박스 매체의 어떤 보도가 굉장히 뭐 현실적으로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서 와닿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아주 강력하게 유지를 해왔던 대북 제재 완화를 어느 선까지 해줄 건지 예,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뭐 영변 핵시설은 어차피 그거는 상수였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였고 문제는 플러스 알파죠.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북한이 해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어디까지 선물을 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알파는 박스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다 이렇게 지금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 그것을 지금 그 플러스 알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그 스톡홀름 이 실무 협상에서 내놓을 그 자신들의 카드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 우라늄 농축 중단인데 영변 핵시설 폐기도 그냥 뭐 영변 핵시설 폐기하겠다 이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게 아마 검증 가능하다 그러면 IAEA라든가 그런 외부 전문가들이 가고 뭐 미국에서도 가서
직접 그거 해체하는 걸 보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영변핵 시설을 해체하는 것을 약속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 이 정도까지 북한이 내놓으면 미국이 이제 화답한다는 얘기인데 미국의 화답은 부분적인 완화입니다. 대북 제재 부분적인 완화. 그것은 이 박스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한다는 것. 36개월이면 3년이죠. 3년간 보류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이번에 처음에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지난 7월에도 흘러나왔던 시나리오예요. 그때도 이렇게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 해주면 미국이 부분 대북 제재 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부인했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도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래서 7월에 보도가 나온 이후에 뭐 국무부가 부인해 버리니까 더 이상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다시 결국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계속 이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미국이 어디까지 대북 제재 완화해 주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오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관건은 비핵화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비핵화고 북한도 결국은 비핵화로 가야 되고 미국도 결국 비핵화를 끌어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플러스 알파라든가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북한은 비핵화를 하되 단계적인 비핵화를 원하고 있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장 하루아침에 북한이 일시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 다 믿어주냐? 어차피 현실적으로 일거에 다 비핵화한다는 거는 말이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아예 명시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에 대한 제재도 해달라. 이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것이고 미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일괄 타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스탠스는 북한이 FFVD를 받아들이면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겠다 이건데 이번에 과연 스톡홀름 이 협상에서 이 미국이 이 스탠스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로 가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얘기하듯이 비핵화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그런 과정을 인정해서 단계 밟아 나가되 그 단계마다 대북 제재를 조금씩 해제해달라. 이제 이게 아마 북한의 이제 요구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점에서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지금 탄핵 정국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수 있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 정국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협상하다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언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북한과의 어떤 좀 획기적인 어떤 협상 타결 내지는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좀 이 국면의 전환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북한과의 협상이 오히려 또 급진전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반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워낙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란 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무언가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늘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박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3년 동안 36개월 제재를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주면은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기는 개발이 되고 개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얘기도 또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북한도 뭐 국가니까 무기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미국이 얘기하듯이 핵무기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미국이 강력하게 뭐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죠. 압박을 가하겠는데 이게 문제는 과연 그게 칼로 무자르듯이 장거리와 핵무기는 절대 안 만들고 그 밑에 북한이 국가로서의 어떤 자신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무기를 만든다. 사실 그 구별하기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그걸 정확하게 차단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뭐 재래식 무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게 또 핵무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은 있고 또 그런 의혹 같은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얼마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솔직하게 조금 더 자신들의 속내를 좀 드러내고 좀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좀 처음에는 어찌됐건 서로를 좀 믿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좀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와는 거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워낙에 협상의 명수기 때문에 이번에 뭐 3년 그 제재 완화해주고 뭐 영변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그거 제대로 빨리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고 보자고요. 뭐 그렇죠. 하여튼 그쪽도 경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는요. 하여튼 두고 보긴 해야 되겠는데 네. 이럴수록 또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또 북한식의 특유의 또 외교 전략이 있으니까 또 봐야 되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